안녕하세요, 노을사원입니다. 주봉 마감 분석을 할게요. 자, 우선 지난주 주봉 마감이 어찌됐건 전에 있었던 이 상승의 시작 파동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정적으로는 요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을 이미 다 했다. 이미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승 파동의 조정으로 보기에는 조정이 너무 깊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온 요 한파동,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말에 얘기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전체 조정으로 봐야 되는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즉 요 파동이 한파동일 확률이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얘가 추가적인 만약에 반등을 어떠한 반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한파동이 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파동이라는 건 추세가 있고 조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파동에 대한 추세와 조정을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추세, 자, 요것도 추세, 요것도 추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정, 노란색. 자, 이 부분도 조정.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추세 관련된 조정이 나오는 듯 했는데, 이 추세에 대비해서 조정이 너무 깊다. 그 말인즉슨 뭐냐? 이 파동에 대한 조정, 이 파동에 대한 조정, 이 파동에 대한 조정, 여기 두 개까지는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라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추세에 관련된 파동보다 더 큰 하락의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정의 폭이 꼴랑 요 한 파동의 추세에 관련된 조정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이 추세 플러스 요 추세까지 이제는 포함을 하는 조정 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왜 굳이 요 파동에서만의 추세를 생각을 해야 될까? 솔직히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잡아도 상관이 없는 파동이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고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AB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만약에 저점을 안 깬다면 이런 식으로 ABC 파동 카운팅 마무리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이 지금 추가적인 조정을 보고 있는 관점에서도 요거에 대한 생각은 한 번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왜냐면 이 지금 요 하락 파동조차도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보류로 냅뒀던 그런 시황으로 나온 하락 파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도 상승 관점이 나온다면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직관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이제 조정의 시작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전체 조정에 대한 조정의 폭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자, 주봉을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 종전에 있는 상승 파동보다 자, 조금 더 하락을 한 곳에서 복마감을 했죠. 그러면 주봉상 여기서 바로 떨어져도 괜찮은 파동입니다. 바로 떨어져도. 그래서 마지막 방송에는 어쨌든 이 하락을 놓쳐서 미안하긴 했지만 이 재차 상승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파동. 이게 바로 떨어져서 어떠한 그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파동이면은 더 많은 조정을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주봉만을 본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파동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 생성되고 있는 요 파동 자체가 양전환을 해야 돼요. 양전환을 해서 한 요 정도 28,000선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파동이 빨리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빠지는 조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너무 급락으로 나온 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 다시 올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옆으로 훨씬 더 많이 기으면서 어떠한 매집의 구간, 그런 횡보의 구간이 좀 나와야 얘가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그런 차트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추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와봐야 요거에 대한 그 기술적 반등, 그 정도로 주봉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봉이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질 것 같냐, 그러면 이 평을 조금 추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224일선에서 결국에는 마감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여기 121선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상단으로. 그러면 이 121선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내려야 돼요. 내려서 이 61선이 이런 식으로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상태로도 뭔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이 배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21선을 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봉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그럼 날봉을 좀 한번 봅시다. 자, 날봉 관점으로 본다면 날봉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을 하려는 액션이 있긴 했었어요. 그죠? 있긴 했었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강하다. 바닥 거래량 또한 지금 여기 있는 물량이 다 빠진 물량이라고 보여요. 다 빠진 물량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에 뭐 물량을 소화하는 뭐 이런 움직임을 보기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매집의 기간이 훨씬 더 충분히 필요하다. 훨씬 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어디까지 단기 반등을 할 거를 예상해서 매매를 하는 스탠스는 위험한 스탠스고, 지금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조정을 할지를 보고 그거를 판단해서 바닥을 잡는 스탠스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얘를 A파로 단정짓는다고 하면 B파가 나오려면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러고 나서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해요. 그 날봉도 이제 거의 뭐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224에서 마지막 보루까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저항만 받고 바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몇 주가 뭐야? 몇 달은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은 매매존으로 볼 만한 자리가 없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이 추세를 꺾이려면 어쨌든 이제는 주봉까지 봐야 돼요. 날봉도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주봉까지도 봐야 됩니다. 어떠한 추세의 전환을 파악을 하려면 주봉에 대한 뭐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좀 지표를 시켜가는 느낌을 봐야 돼요. 여기처럼 날봉도 이제 지표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긴 한데 반등이 너무 약하네요. 반등이 너무 약해요. 날봉상의 전환이 되려고 해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닙니다. 유동성이 너무 없어요. 자, 그러면 날봉상 어디까지 좀 조정이 될까를 좀 예측을 해봅시다. 지금 뭐 여기 618자리 정도 찍었죠. 저는 솔직히 이 자리를 안 깼으면은 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이미 여기서 한번 들락날락 했죠. 여기서 또 들락날락 하죠. 여기서 급반등을 못하면 한 번 정도 더 리테스트를 할 수 있긴 한데, 이때는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돼요. 이때 반등을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거 맞을 것 같고, 이 자리에 보면 또 여기도 강력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님들 좋아하는 쌍봉대가리 여기 넥라인이 있죠. 쌍봉대가리 넥라인이 있고, 여기서도 중요한 지지로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고, 여기서도 중요한 그 저항과 지지 잘 구분해야 돼요.
둘 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고 얘가 뚫리고 난 다음에 지지를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지 자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부터 자리를 준다면 뭐 조금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트라이를 해 가긴 하겠죠. 파동의 모양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확실한 그 길게 두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자, 조금 더 단기적인 무빙을 봐봅시다. 자, 좀 더 단기적인 무빙을 본다면 자,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보이죠. 거래량이 너무 없죠. 근데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없어서 무조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런 데 보면은 좀 그런 구분이 되죠. 거래량이 없지만서도 차트를 어마무시하게 올릴 수 있는 요런 것도 존재를, 요런 파동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뭐 거래량이 없어서 지금 바로 막 이렇게 막 떨어진다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ABC 파동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얘가 무슨 뭐 A 파동이 됐고 B 파동이 됐고 뭔 파동이 됐건 일단은 요 기준으로 파동을 하나를 카운팅 해놓고 계셔야 되고 요 기준에 맞는 어떠한 비파동이 나와야겠죠. 요런 파동 기간에 맞는. 자, 그리고 요게 나온 다음에 한 요 정도 어딘가에서 뭐 또한 타겟을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쇼자리를 한번 줄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이게 지금 나름의 대파동의 조정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금 파동의 사이즈가 님들 괴리가 엄청나요. 파동의 레벨에 대한 구분이 잘 없거나 파동의 규모에 대한 구분이 잘 없는 분들한테는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파동은 굉장히 작은 요런 ABC 파동부터 나와서 얘가 또 이렇게 뭐 어떤 하나의 파동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파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떻게 뭐 단정 짓고 매매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4시간으로도 지금 자리가 안 보여요, 솔직히. 자, 그럼 1시간으로 한번 봅시다. 어차피 1시간 미만이나 1분, 5분, 15분이나 대부분 비슷한 파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15분까지 이평 배열은 맞췄네요. 이평 배열은 다 땡겨왔고 이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격이 없다라는 건 1분, 5분, 15분 내에서 나오는 뭔가 급격한 무빙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음, 반등 못 하겠다. 꼬라지가. 제 유일한 반등 조건이 몇 군데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차라리 책을 빨리 쓰고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 자, 이렇게 ABC 하나 나오고 나서 이 추세를 살리는 파동이 있었어요. 이 추세. 이 추세를 살리는 파동이 있어서 추세 맞고 떨어지는데 이게 한 5분 봉으로 보면 한 224일선 근처일 거예요. 여기서 한번 조정을 했지만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ABC를 하나를 기대할 수 있는 파동인데 여전히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으로 ABC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ABC 파동 뭐 하나가 나오겠죠. 여기를 비파로 아직 100% 컨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살짝 고민이에요. 왜냐면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저기를 비파로 보기에는 A파가 조금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님들은 이 생각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위에 나오는 어떠한 그 비파동에 대한 컨펌 자리가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막 높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쪼갭시다. 매매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려면 자, 조금 더 쪼개면 여기가 한파동이겠네요. 자, 피보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뭐를 봤을 때 계속 38이 저항을 받던데 어디서부터 쟀었지 피보를? 요 위에서부터 한파동으로 봤나?
일단 이 평 살짝 끌게요. 15분까지는 지금 이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 밑에 건 너무 작아서 안 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38236에 매물대 자꾸 만들고 있죠. 자, 요 구간에 이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님들 여기서 타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하나 타점이 될 수 있고 요렇게 하나 타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이 매물대가 다 만들어지는 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님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 뭐 지금 뭐 차트가 막 여기서 이렇게 지지 한번 해주고 여기서도 지지 한번 해주고 해서 이제 롱을 좀 잡아볼만 할까 해서 롱을 잡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롱을 잡아도 요런 무빙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창출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되게 의미 없는 매매예요. 왜 의미 없는 매매이냐면, 자, 님들 저기 매물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그 위에 뭐 있어요? 또 비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비파동, 그죠? 이렇게 비파동이 형성되는 걸 보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대 자리를 한번 가면 물량이 이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물량이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바닥 거래량이 좀 생성되는 그런 무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무빙이 없어요. 매매존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그런 거에 대한 무빙도 없고, 그 말인즉슨 뭐냐, 얘가 비파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 차트에서 얘가 확실히 비파, 물론 생긴 건 이렇게 ABC지만 얘가 확실히 어떠한 그 매물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비파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님들이 여러 바닥 자리에서 매매를 이렇게 좀 근거를 찾고 이러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타겟팅하는 방법 이런 것도 대부분 알죠.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진짜로 중요한 자리인지 중요하지 않은 자리인지에 대한 구분이잖아. 근데 이런 거는 보면 약간 좀 티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ABC 카운팅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비파동에서 저항이 나오는 거야? 뭐에서 저항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저항이 되려면 차트가 이렇게 빠져야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끈하게 쭉 빠져야.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없잖아. 그죠? 아직 뭐 아래로 ABC 나오는 확실한 무빙이 없어요. 뭐 요거 정도 볼 수 있긴 한데 요것도 지금 차트가 좀 뭉그러져 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무빙이고, 여기서 뭔가 털어야 될 물량이 없다는 거야. 이게 털어야 될 물량이 없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해요. 어쨌든 236 구간을 지금 바닥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나름의 공통 구간이라 롱타겟은 되는 자리긴 한데 이왕이면 확실히 올라가는 거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이버 자리가 없죠. 산바닥 다이버 자리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굳이 목숨 걸고 매매 안 해도 되죠. 이런 것만 안 하셔도 크게 뭐 물릴 일은 없을 거다. 자, 어쨌든 주봉도 봐드렸고 날봉도 받고 4시간 봉도 받고 결론은 뭐예요? 아직 매매존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매매존에 진입을 하려면 꽤나 오랜 시간 횡보를 할 것 같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깨려고 하는 무빙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졌을 때는 또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죠. 급속도로 또 차트가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롱은 손절 라인을 꼭 지키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죠.